나는 천사를 그릴 수 없다. 천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허무한 상상 따위는 그리지 않겠다. 자신이 볼 수 있는 것만 그리는 데 전념했던 사실주의 미술의 대표 화가 규스타프 쿠르베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쿠르베의 진실의 이야기는 노동 현장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1857년 공개한 쿠르베의 그림 세느강 두구의 젊은 아가씨들입니다. 세느강변 나무 아래 매춘부를 묘사한 세느강 두구의 젊은 아가씨들. 또 다른 논란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속옷을 드러내고 강변에 누워있는 여성. 그런데 여성들의 모습은 아름답거나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당시 파리 세느강변에서 실제로 만날 수 있는 풍경이었다고 하죠. 쿠르베의 그림을 본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충격이었죠. 이 그림은 쿠르베의 또 다른 현실 비판이었어요. 매춘부들은 왜 그곳에 있는 것일까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성매매의 현실, 위선적인 부르주아들의 퇴폐적인 작태를 알리는 쿠르베의 일침이었습니다. 쿠르베의 리얼리즘, 사실주의 그림인 것입니다. 파리의 상류사회는 쿠르베를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쿠르베를 비난하던 누군가는 뜨끔했겠지요. 어쩌면 쿠르베의 작품은 주제의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노동자와 농민의 비참한 현실을 담았고 고향의 풍경 속에서 민중의 표정을 담았으며 꽤 많은 숫자의 정물화와 풍경화를 남깁니다. 현실적이지만 동시에 심하다 싶을 정도의 에로틱한 누드에 이르기까지 흥미로운 알레고리로 세상을 바라본 쿠르베였습니다. 이 모두가 쿠르베의 리얼리즘이죠. 쿠르베가 선택하는 작품의 소재는 극에서 극으로 향합니다. 쿠르베의 대표작 중 하나인 화가의 작업실을 소개합니다. 원래의 제목은 꽤 길지요. 화가의 작업실, 나의 예술적 도덕적 삶의 7년 단계에 대한 실제 우화, 거창합니다. 쿠르베의 돌 깨는 사람들과 화가의 작업실은 1855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전시될 예정이었는데요. 전시를 거부당합니다. 쿠르베의 그림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는 싫었던 모양입니다. 프랑스가요. 프랑스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전시를 거부당한 쿠르베는 파리 몽테뉴가에 있는 한 건물에 리얼리즘이라는 큰 간판을 내걸어요. 리얼리즘. 쿠르베는 사실주의 미술을 공개적으로 알립니다. 이곳에 돌 깨는 사람들과 화가의 작업실, 두 작품을 비롯해서 자신의 작품 40여 점을 전시하면서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미술사의 에피소드입니다. 화가의 작업실. 이 작품은 화가 쿠르베의 삶의 알레고리입니다. 그림의 중심에는 풍경화를 그리고 있는 쿠르베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림의 오른쪽에는 친구들과 동지들의 모습이에요. 시인 보들레르와 프레동, 그리고 쿠르베의 후원자인 브리에스의 모습까지 보입니다. 왼쪽의 인물들은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 착취당하고 죽음을 안고 사는 민중의 모습이지요. 그들의 모습은 지쳐 있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군상을 좌우로 대비시킨 것입니다. 캔버스 뒤쪽 누드의 남자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아래에 놓여진 해골과 함께 바니타스, 허무한 삶과 죽음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특별한 알레고리가 하나 있어요. 왼쪽에 개와 함께 있는 남자가 보이죠? 당시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사냥개, 그리고 구부러진 코스튬으로 알아볼 수 있는 얼굴. 당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의 패러디입니다. 쿠르베가 황제를 화면의 왼쪽으로 배치하면서 황제에 대한 조롱과 경멸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민을 위협하는 사냥꾼, 쿠르베의 정치적 발언입니다. 또 흥미로운 부분은 그림에서 묘사된 쿠르베 자신의 모습입니다. 마치 왕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요? 뜬금없는 포즈를 취한 누드의 여인은 주류 미술계를 상징합니다. 주류 미술계가 중요한 소재로 삼았던 여성의 누드를 풍자하고 있어요. 쿠르베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고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모자와 기타도 등장합니다. 현실이 아닌 이상을 꿈꾸는 낭만주의 미술을 상징하지요. 낭만주의의 몰락을 예고합니다. 쿠르베가 편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들은 죽음을 먹고 사는 이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들은 생명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중화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쿠르베는 모든 민중의 모습을 알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듯합니다. 주체성 강한 예술가의 자부심이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그림 화가의 작업실에서 쿠르베는 왕이며 구원자입니다. 쿠르베는 아방가르드의 영웅이 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은 주로 호기심과 비웃음으로 쿠르베의 작품을 대했어요. 언론에 대한 과격한 발언과 자신의 뜻을 강력하게 표현한 쿠르베의 의지는 그에게 논란과 명성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외젠 들라크로아를 비롯한 여러 예술가들이 쿠르베 편에 서 있었어요. 쿠르베는 계속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거침없이 공개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설파합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논란이 많은 화가 쿠르베의 캐리커처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죠. 그리고 쿠르베는 대중에게 친숙한 얼굴이 됩니다. 1871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서 보불 전쟁이죠. 프랑스가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파리 시민과 노동자들에 의해서 수립된 혁명정부 파리 코뮌이 만들어집니다. 쿠르베는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쿠르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끔찍한 사회주의자였어요. 쿠르베는 예술가연맹을 조직하고 정치활동을 합니다. 창작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약 400여 명의 화가, 조각가, 건축가들의 연맹이었죠. 명단에는 오노레 도미에, 가미유 코로, 에두아르 마네를 비롯한 명망 있는 화가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코뮌은 불과 2달여 만에 종료됩니다. 하지만 파리 코뮌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바로 노동자 계급이 처음으로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군이 파리 코뮌을 진압한 후에 쿠르베는 체포가 됩니다. 1871년에 철거된 방돔 광장에 있었던 나폴레옹 동상 파괴의 책임으로 쿠르베가 지목이 된 것입니다. 쿠르베는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서 나온 쿠르베는 파산을 하게 됐고요. 스위스로 망명을 합니다. 이미 쿠르베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쇠약해졌어요. 위대한 사실주의 화가 쿠르베는 스위스에서 외롭게 세상을 떠납니다. 58세, 사인은 과음으로 인한 간 질환이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사실주의를 이끈 위대한 화가 쿠르베, 사실주의 미술의 선구자입니다. 상상력으로 나오는 그림이 아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한 표현, 일상과 현실에 대한 진실한 관찰이었죠. 관습에 도전하고 작품을 통한 과감한 사회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쿠르베였어요. 우리는 가식 없는 평범한 민중들의 삶의 존엄성을 쿠르베의 사실주의 회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쿠르베의 사실주의, 쿠르베의 리얼리즘은 이후 에두아르 마네를 포함한 인상주의 화가들과 젊은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큰 울림을 전합니다. 비참하게 소외된 예술가의 알레고리, 쿠르베의 작품 아가미에 걸려 피를 흘리는 송어입니다. 바늘에 꿰어져 헐떡이는 송어의 고통스럽고 절박한 모습, 쿠르베가 겪은 말년의 외로움과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아주 사실적으로 느껴집니다.